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이제 제가 유튜버였는지 아니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선생님들 다들 개학하셔서 엄청 바쁘셨을 텐데 학기 초에 OT 시간 도대체 어떻게 보냈는지 선생님들 간에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내년 OT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면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주제로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내용들의 영상들도 올해는 천천히 하나씩 다 올려보려고 합니다. 고2 담임을 맡은 만큼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 OT 시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교실 게임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임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부터 수업하면 아이들도 힘들지만 사실 교사도 힘듭니다.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잠깐 동안 쪽지를 안 읽으면 쪽지가 30개씩 쌓이는 이런 바쁜 개학 와중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의미 없는 시간이기보다는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즐거운 OT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시간으로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앞으로의 수업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특히나 저는 선택 과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했을 때 교수님한테 강의 계획서를 요구하듯이 제 수업의 강의 계획서를 OT 때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편입니다. 제가 PPT에 담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5개로 나눠보자면요. 첫 번째로 저는 선생님 소개를 합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저는 매우 적기 때문에 경제는 2반밖에 되지 않고 저희 학교에서 사회문화도 3반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저를 처음 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과 제가 어디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전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시행하는 게임 4가지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소개가 끝나고 나면 저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저는 배움 노트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제작한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등사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또 등사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내가 수업할 교재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업하면 조금 더 수업의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배움 노트를 제작하여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아이들이 제 수업에서 가장 크게 기억해 주는 것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학원에서처럼 이렇게 제본된 책을 준다라는 게 좀 소문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움 노트를 보여주면서 이 노트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평가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교수평기 일체화라는 얘기가 옛날에는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기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OT 때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지필평가 비율과 수행평가 비율을 이때 설명하기 때문에 평가 계획서를 미리 계획해 놓고 평가 계획서의 내용을 이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행평가는 적게 보지만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주식 투자 활동을 항상 하고 있는데 모의주식 투자라는 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점수를 높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수 있는 활동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교과 부장을 정하는데요. 교과 부장의 자질을 평가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단톡방을 만들고 아이들이 학번과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저는 선택교과이기 때문에 각 반의 아이들이 다 섞여 있어서 단톡방을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대신 서로 연락할 수는 없게 해서 이렇게 모두 가입시키는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날에 어떤 게임을 하는지 궁금하신 선생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떨리는 이 시간에 가만히 자습을 시키거나 선생님 이야기를 설명하면은 너무 따분하고 그 50분을 채우기 제가 다 지어낸 것들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아이디어를 따서 특히나 뭐 옆자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얻은 게임이니까요. 선생님들이 더 재밌는 게임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번에 제가 경제연수에서 듣고 이번 OT 때 아주 잘 활용했던 게 바로 진진가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선생님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임으로서 진짜 가짜를 구분하여라 라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총 4가지의 명제를 주고요. 아이들에게 저와 관련된 4가지의 명제를 주고 이 중에 어떤 게 진짜일지 맞춰보는 것을 했는데요. 도전이라고 외치고 맞춘 친구들에게는 간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제 시간에 했던 진진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면요. 저는 수업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진가를 했었는데요. 한번 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저는 경제 시간에 첫 번째 영서쌤은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두 번째 영서쌤은 경제를 가장 대학교 때 좋아했다. 세 번째 영서쌤은 스포츠 댄스를 전공한 적이 있다. 네 번째 영서쌤은 수학학원에서 알바한 적이 있다. 이렇게 4가지 문장을 주고요. 나머지 1개만 틀렸고 3개는 맞았고 하나는 틀린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요.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공부 못하게 생겼어 얘들아?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장난을 쳤고요. 경제 과목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문화 시간이랑 경제 시간을 다르게 했었는데 제 전공이 만약에 경제와 정치와 법과 사회학이랑 문화인류학이라면 얘들아, 선생님은 이렇게 5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학교 때 경제를 정말 싫어했어. 그래서 요거는 틀린 문장인데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 경제를 좋아하게 되었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2 과목을 합쳐서 사회문화 또 가르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과목 중에 고등학교 과목 중에 정치와 법도 전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경제를 제일 싫어했던 이유는 뭐 때문인데 경제를 지금은 누구보다 좋아하게 되었어. 너네도 할 수 있어. 경제 재밌게 같이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학원에서 알바했던 이야기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수학학원에서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경제 시간에 표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이때 많이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더 재밌게 수업하기 위해서 그때의 경험을 잘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진가 했던 문장이 다 우리의 수업에 의미가 있고 선생님과 더 친해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 수업에 맞게 그냥 아무 질문이나 가져오지 마시고 조금 수업이랑 연결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장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첨언을 감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2번째로 많이 하는 거는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거 윤리쌤이신 김 선생님 유튜브에서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알 텐데 라떼는 게임이라고 해서 시장에 가면 뭐뭐도 있고 뭐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름을 외우는 걸 하는 겁니다. 담임반에서 해도 좋고 교과 시간에 해도 좋은데요. 저같이 교과 시간에 이제 다른 반 아이들이 모여있는 반 같은 경우는 다소 본반이 아니기 때문에 경직된 경우가 많아서 서로 이름을 한번 외워볼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게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이 맨 앞줄에 앉아있는 친구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면 김토끼도 있고 그러면 그 뒷사람은 김토끼도 있고 김래빗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뒷사람은 김토끼도 있고 김래빗도 있고 김지호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이 끝나는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장 짧게 걸리게 한 분단에게 상품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친해지는 이런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도 종종 하고는 했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뿌띠파크라는 게임도 많이 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교과 시간에 하는 게임으로서 또 한번 설명해 볼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첫날 하기 좋은 거는 요거는 제 옆자리 수학 선생님께서 아주 재밌게 하시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거다 하고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바람이 분다라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교실에 바람이 불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만들어서 서로 앉아 있게 한 다음에요. 처음에 좀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또 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더러 먼저 원을 만들어서 앉아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각 주제에 맞게 일어나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에 숫자 2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리를 이동하세요 하면 각각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생일에 2가 들어간 사람들이 자리를 바꿔서 앉는 거죠. 이렇게 뛰는 과정에서 이제 안전에 유의하고 다치지만 않는다면 좀 마음이 웜업되면서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열린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경제 연수 때 진진가와 함께 이 바람이 분다의 다른 버전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일어나서 흔히 이제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뭐 4명이 모이세요. 3명이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4명, 2명, 3명이 모여가지고 모인 친구들의 이름과 취미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틀어주고 시간을 줬을 때 서로 그 모여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다 외워서 자 4명 모이세요 해서 4명 못 모이면 탈락이고요. 4명이 모인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름과 취미를 나눠주세요 한 다음에 한 2분 뒤에 자 우리 조에서 눈 감고 지금 4명의 이름과 취미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면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빙고 게임인데요. 이 빙고 게임은 함께하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임으로서 이름을 외우는 시장의 가면과 바람이 분다와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장점 2개를 모두 결합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빙고판을 가져온다고 한 걸 까먹고 안 가져와서 게임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또 그리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유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 인스타 피드에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할 건데요. 제 인스타 피드 아이디는 RLAXHRLT입니다. 여기라고 써있는 건데요. 선생님들 혹시 제가 비공개 계정이라서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비공개를 걸어놨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것만 구분될 수 있게 해주시면 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팔로우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게끔 팔로우 신청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빙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미션을 다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짝꿍 2명 이상에게 사인 받기, 그 다음에 별명 알아오기, 그 다음에 뭐 알아오기 이렇게 해서 미션지를 주고 이 미션지를 다 채워갖고 와서 그거를 선생님이 받아서 선물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교실에서도 많이 하지만 학급 빙고 게임이라는 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빙고판을 여기 사진으로 띄워두겠습니다. 가운데 띄워두겠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교실에서 한번 학급 빙고 게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1년 동안에 아이들이 3주를 채우면 간식을 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하는데 굉장히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는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교과부장이 단톡방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 단톡방에 구글 설문지를 올려놓고 아이들이 첫 수업에 대한 설문지를 하게 합니다. 이때 설문지에 들어가는 질문들이 어떤 거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 과목에 대한 호불호를 물어봅니다. 경제 과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건 학기 말 설문지에서 내가 처음에는 이만큼 좋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보통 자신의 진로를 잘 선택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선택했어요 라고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선택했는지 어떤 이유든 짜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목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서 적으라고 하고 본인이 수업 시간에 꼭 하고 싶은 활동이나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라고 해서 개인적인 질문 한 20% 넣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은 OT와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OT를 들려줬는데 혹시나 이 OT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다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OT를 들어봤을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주세요. 또 가장 기대되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야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은 모든 활동을 좋아하는지 개인별 활동을 좋아하는지 적어주세요. 성향을 파악해서 나중에 모듬을 구성할 때 조금 반영을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OT 한 번만 들어봤었지만 OT 한 번으로도 충분히 선생님의 첫인상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의 첫인상을 또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나쁜 말을 쓰기는 어렵겠죠. 선생님이 직접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로 자존감 채우기 용으로 아이들이 저한테 해주는 칭찬을 듣고자 이런 것도 하곤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올해의 다짐, 내가 이번 수업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는데요. 내가 올해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선생님한테 꼭 약속하겠다 하는 다짐을 받고요. 또 수업이 끝났을 때, 저희 학교는 인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났을 때 어떻게 인사할지에 대해서 정하곤 합니다. 이번 경제 시간에는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하기로 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학생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설문지 내용들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딱 50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OT하고 OT가 끝나면 교과부장 정하고, 그리고 게임 하나 하고, 그러고 나서 설문지 내라고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OT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더 좋은 아이디어 있거나 이런 게임도 재밌어요 하는 게 있으면 제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OT 때 유용하게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약에 교과 시간에 활용하기 좋은 게임이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또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들 개학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자주 만나요. 안녕!